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너는 나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너는 나와 만나고 싶은 게 맞을까? 그쵸? 우리 관계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리딩이고요. 상대방 속마음에 대한 리딩 맞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해당이 돼요.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 케이스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회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나서 딱히 새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직 완전히 정리되고 끝나지 않은 이 감정선에서 경계에서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돼요. 그렇게까지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해당이 되고 썸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깨진 썸이 있을 거고 누가 봐도 명백히 우리끼리 깨진 썸이 있을 거고 썸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썸을 타고는 있는데 저 사람 나하고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닌지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썸이 깨졌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해당은 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썸을 타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한 그 경계에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리딩이니까 지금 오늘 리딩을 좀 잘 참고하셔서 내 마음을 좀 잡고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마음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단골 상담하실 때 저희 단골 내담자분들 이제 거의 뭐 매달 매주 매 달마다 하시는 분들도 없기야 하지만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 몇 개월씩 매년 이렇게 꼭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골분들도 이제 다 아세요. 그 내가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게 어떤 엄청난 뭔가 막 이 타로가 뭔가를 막 해결해 준다라는 느낌보다도 이 어떤 고민 앞에 내가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이 타로의 조언점 그리고 제가 이제 예 아니오로만 리딩을 하진 않잖아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조언점을 얻고 결정은 내가 하되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타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을 예측해주는 거, 이러저러한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무의식을 카드로 꺼내서 읽어주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한 번 더 이 앞에서 내 지금 감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한 번 더 알고 가는 그런 포인트들로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막연하다면 지금 오늘 이 주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무조건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만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쭉 들어보시면서 제너럴이니까 맞는 부분 있을 거고 또 좀 나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가슴에 와닿는 것들, 머리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할 수만 있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오른쪽 순서 그대로 일시 정지를 해두시고 고르신 다음에 타임라인 번호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제가 1번 분들 지금 카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많이 다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다투셨고, 뭐 다투는 것도 이제는 싸우는 것도 좀 넘어서가지고 사실 서로가 우리가 진짜 아니면 갈 길 갈라서는 게 맞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나서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된 상태로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안 맞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고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가 헤어진 커플이다 라고 한다면 두 분은 사실 헤어진 것 자체에는 크게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났던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집착, 서로를 놓지 못하겠는 그 소유욕,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상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관계 자체가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그냥 관계 맺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이건 아닌데 놓지도 못하게 되고 그 놓지 못하고 있는 상대를 보면서도 말은 내가 끝내자 뭐하자 막 이렇게 나간다 쳐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끝내야 되는 걸 무의식 중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저라고 다를까요? 그죠? 감정적으로 힘들고 헤어지고 나서 막상 여러분 왜 힘드냐면 우리가 헤어지잖아요. 누구랑 헤어지면은 뭐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때부터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갑자기 딱 와버리면 이게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아니라 끝이 났구나. 다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이제 뭐 다 끝이 났다. 마무리가 됐다. 이게 후련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이렇게 확 와닿을 때는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은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끝이 없으면 시작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 끝나는 과정, 끝이 나가는 과정 혹은 또 끝났을 때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끝을 못 견디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게 된다거나 또다시 연락하고를 반복하게 된다거나 두 분은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이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게 더 편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 한마디만 나가면 계속 상처 주는 말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서로가 진심은 아니었다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서로 혼자 있을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건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인해 헤어졌던 간에 그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예민함 있죠. 예민함과 감정의 그 폭 있잖아요. 기복이라 그러죠. 기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부터 막 너무 행복하고 연애를 내가 하는 기분이고 막 나를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막 이런 기분에 행복하다기보다는 이미 연애에서 그런 기분을 느낀 지는 좀 오래된 거죠. 두 분이 오랜 연애를 했다 그러면 오랜 연애로 인한 권태기인 감정일 수도 있었겠고 오랜 연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오래 연애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좀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이렇게 좀 상대방 태도에 내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썸인 관계에서도 양쪽 다 완전히 연애라는 거를 오랫동안 안 해보다가 만난 느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뭔가 그 헤어나오지 못한 상처가 있는데 두 분이 만나시게 되니까 자꾸만 여기에서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상대방 볼게요. 일단 서두가 조금 길었죠. 상대방 보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한테 어떤 그 본인도 확실히 여러분에 대한 걸 못 놔요. 완전히 놔버리고 이제 벗어났다 막 끝났다 근데 이 사람 관심도 없다 이게 아니라 만나고 싶기는 한데 그 집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나고 싶기는 한데 다 이렇게 뭔가를 올인하고 만나고 싶은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 만약에 두 분이 맨날 싸웠었다 같은 문제로 그럼 그 싸웠던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시간, 에너지, 뭐 나의 어떤 뭐 투명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러면서까지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만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중요하고 내 사생활 중요할 거고 내가 내 느낌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 사람한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1번 여러분들 자체를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빼놓고 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난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만나면 저 상대방 입장에서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만나면 또다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또 숨겨야 될 게 있고 또 적당히 말해야 될 게 있고 자 여러분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죠. 어찌 됐건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기는 해요. 굳이 나누자면 내가 만약에 나 오늘 뭐 먹었어 이랬어요.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뭐 점심에 뭐 먹었고 오는 길에 서점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인 거죠. 예를 들어 사실이에요, 정말. 근데 그 중에 그 서점에 가서 내가 우연히 내가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했어.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말을 안 한 상태라고 쳐요. 굳이 말할 것까진 없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이걸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던 내 입장에서 너 그때 그런 일 있었네. 왜 말 안 했어? 너 나 속였네 라고 하면 상대방은 난 널 속인 게 아니고 그냥 말 안 한 거야. 그걸 굳이 말해서 뭐해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너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었어.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그래?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오는 길에 서점 갔는데 그냥 얘기 안 한 거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냥 안 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걸 갖고 너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 그럼 뭐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자인 거예요. 전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할 의도는 없었는데 자기 딴에는 예를 들어 뭔가를 말하면 나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해요. 제가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뭐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거 그냥 예시를 든 거고 결국엔 내가 좀 기분 나쁠 만한 것들, 내가 맨날 느낌이 좀 그런 것들, 예민해지는 것들 이런 어떤 포인트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그거를 계속 건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상대방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대방의 그 의견 차이가 절대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걸 상대방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제대로 좀 이렇게 편하게 만날 때가 되면 만나고 싶지 지금은 못 만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만날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아직은 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다시금 만나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엔 또 분명히 여러분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결국 또 너 탓이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본인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왔다 갔다 복잡해요. 해와 달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두 분은 비슷해요, 성격도. 다른 것 같죠? 두 사람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드려지는 게 힘든 거고 그게 감당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재회에 대한 어떤 연연 이거는 일단은 좀 갖지 마시고 냅두시고 이 사람한테 언젠가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을 놓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연락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하실 것 같은데 냅두세요. 냅두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시점이 어느 순간 있을 건데 만에 하나 그게 빨리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계속 신경 쓰고 이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람한테 만약에 내일 당장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반가움만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뭐가 화가 날지 서운할지 만약에 서운하고 화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로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내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왠지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여러분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만날 준비가. 아셨죠?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2번 분들은 여러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양쪽 다, 그쵸? 만약에 썸이다 라고 한다면 바빠서, 바쁜 시간 짬내서 보고, 볼 때는 분위기가 또 너무 좋다가, 이제 각자 할 일 할 때는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된다던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연인을 만나고 있다가 지금 헤어진 경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했을 가능성도 크고, 두 번째, 결혼 얘기까지 오갔거나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시켜줬거나 서로의 가족들까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까 만나고 싶을까에 대한 건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지금 무의식 중에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정말 때가 돼서 나중에 돌고 돌아 정말 서로밖에 없다면 그때 만나도 될 것 같긴 하다. 지금은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상대도 나도 정말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닌 거다. 지금은 아닐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겠죠. 그치만 왜 그러냐면 좋았던 추억이 일단 너무 많다고 나와요. 좋았던 추억도 많고 그리고 사실 서로 끝이 났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바도 있었고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이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고 만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고 다른 누굴 만나도 이만한 느낌이 없다. 이만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좀 갈증, 그 좀 그리움, 애틋함
이런 것들이 좀 돈독해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다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로가 평생을 두고 보는 거라면 제가 뭐 3, 4년 후에 여러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결국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너와 어떻게 헤어졌건 나쁘게 헤어졌던 간에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시절에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텼던 거는 맞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하고 뭐 맞네 안 맞네 뭐 너가 나를 힘들게 하네 뭐 어떻게 하네 너가 날 이해를 못 해주네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어찌됐건 그때 당시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한 부분으로서 좋게 작용했던 거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사실 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번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듣고 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나 상대나 만나는 사람이 각각 있을 확률도 높아요. 서로 따로 있으면서 지금 일단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누구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하고 재회는 어떨까? 이 사람 혹시 나 만나고 싶어 하는 생각 있나? 이것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도 지금은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뭔가 될 사람들이었으면 서로 지금 당장 어떻게든 만나겠죠. 근데 지금보다는 일단은 시간이 좀 이대로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그때 가서 정말 조금 더 성숙하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래도 같은 부분으로 부딪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갈 힘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사람도 나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분들 있죠. 서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금 되게 바쁘단 말이죠. 이게 방금까지는 이제 뭐 헤어졌던 연인에 대한 케이스고 서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날 땐 너무 좋고 정말 진지하게 이러다가 잘 될 것 같았고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은 사실 서로 뭐 이것저것 일하기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거리도 거리고 뭐 예를 들어 거리는 가깝다 그래도 내 확실한 지금 내 앞에 들어닥친 그 문제들 있죠.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서로의 일이라던가 시간이 안 맞는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더디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만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기대를 이 사람한테 건다.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서 괜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뭘 기대하고 이 재회를 바라시는 커플 혹은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회 상대가 있어서 헤어졌던 연인이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재회를 미친 듯이 바라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상대에게 기대를 거는 건 일단 좋지 않아요. 내가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봐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상대가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관계를 좀 기대하게 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 있죠. 제가 일상생활에서 기대를 하지 말아라. 모든 것도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찌됐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뭐 돈 주고 만나고 뭐 이거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계산만 철저히 하면 되는 문제고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이 관계 속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댈 필요도 없지만 기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감정만 그냥 이렇구나.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상대가 만약에 내가 좋대요. 나중에라도. 너를 너무 생각해왔대요.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난 어떡하지? 난 지금 좋은 사람이 있는데 혹은 그래? 근데 나도 너를 좀 많이 생각했었어. 그럼 다시 만나볼까?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계속 기대하면서 그랬다가 상대방이 어떤 말 한마디나 이런 게 왔을 때 괜히 사람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쁜 시간 쪼개서 나도 힘들고 나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는 어떻게 나를 계속 안 기다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됐던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에게, 사람에게 기대를 해버리는 것 자체가. 왜냐면 우리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만 신경 쓰시면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있죠. 이번 여러분들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올해 특히 4월부터는 더 바쁘다고 나와요. 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연애도 연애고 다 안정되게 조금 잡아가는 시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별을 맞이하신 분들이라면 이별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뭔가 안정된 걸로 내가 흘러가게 되나 보다. 이 끝이 나에게 결국은 새로운 시작, 안정된 시작을 가져다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다음에 제쳐두세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당장 만나야겠다,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상황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대고 이래도 누구 한 명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그때 편하게 다시금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막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하지도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지도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즐거워하기도 바빠요. 사실 4월부터.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 났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에만 연연을 하시면 시작이 들어올 구멍이 없을 뿐더러 시작을 맞이할 여유조차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그 안정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3번 분들은 헤어졌다, 만났다, 연락이 왔다가 또 막 연락을 안 했다가 이때쯤 연락이 오겠다 싶으면 또 상대에게 연락이 왔던 경험도 있을 거고, 뭐 만나러 갔다가 찾으러 갔다가 막 이랬던 경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싸웠다가 미친 듯이 막 서로 안 보고 있다가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됐다가 또다시 내심 막 미친 듯이 기다리게 됐다가,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자, 여러분, 상대방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안 맞는다고는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맞냐면은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너무 비슷해서 안 맞는 거고,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다시 만나기에는 서로 좀 상처 주는 말이나 서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껄끄럽지 않게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3번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이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지금 그냥 저기 몸져 누워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몸져 누워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돼갖고 몸져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즐거울 게 하나도 없어서 몸져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거운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근데 그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몸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헤어지고 상대방과 싸웠고 맞지 않아갖고 막 우리가 힘들고 이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는 뭔가가 자꾸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연애일 뿐이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순 있어요. 상대방 연락 기다리고 계시다고 나오거든요. 3번 여러분이. 3번 여러분 상대방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만약에 다시 오면 여러분 다시 그 사람하고 시작할 용기 있으세요? 확신?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상대가 미안하대요. 너무 내가 잘못했고 나 너 다시 만나고 싶대요. 그럼 아마 다시 만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릴 거예요. 뭐가 갈리냐? 상대방한테 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한동안 쭉 연락이 안 올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3번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약에 찾게 돼요. 내가 상대방하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상대방하고 별개로 내가 다시 기운 차리고, 아, 그래, 지금이 좋지 라고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이 생기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미 그게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땐 상대방한테 연락 와도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만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나 너 연락 되게 많이 기다렸어. 맞아. 근데 이상하네. 나 얘 연락을 분명히 너무 기다렸는데 나 왜 얘한테 확신이 없지? 나 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지? 나 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5개의 카드 중에. 3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은요, 여러분하고 지금은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겪은 게 있고 본인 경험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갖고 다시 해결되고 뭐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도 느끼고 있고, 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썸 타는 분들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글쎄요, 서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둘만을 위한 썸을 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직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썸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 사람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우리 둘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서로 즐길 거 즐기고 만날 사람 만나보고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만나고 싶다라고 나오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어 너무 좋다, 난 지금 썸을 너무 잘 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인으로서의 확신, 우리 사귀자, 우리 뭐 연인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본격적으로 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분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사실 높기는 해요. 그게 명분 삼아서 연락을 하는 거든 상대방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든, 거의 뭐 이 길게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까지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올해 뭐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연락이 닿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상대가 나를 찾을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그 안에 여러분을 또 찾게 될 다른 누군가가 올 확률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연락을 기다리다가 받았을 땐
나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온다 그래도 나 이 사람보다 더 맞는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을 순 있어요. 이 사람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좀 간절하다라고 나오지만 그건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에 어찌됐건 뭐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할 만한 것들, 그냥 좀 뭐 하루하루 그래도 좀 이슈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일단 1차원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기다리게 되고 그래도 조금 생각하게 되고 미련을 못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두 분이 다시 만난다? 지금? 글쎄요. 오히려 시간이 조금 가야 돼요. 지금은 만나봤자 계속 부딪혀요. 동거하셨던 분들도 이 카드에는 해당이 되고 짧게나마 동거가 아니었어도 거의 그냥 뭐 예를 들어 집데이트 맨날 뭐 어디 안 나가고 집데이트 하셨던 분들, 동거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뭐 사는 거나 다름없이 많이 만났던 분들, 오래 사귀었던 분들, 뭐 짧게 사귀었다 그래도 엄청 오래 사귄 것처럼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봤던 분들 다 해당돼요. 장거리이신 분들도 여기는 해당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만날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다른 것 좀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 당장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 뭔가를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상대나 나나 좀 다른 것들 많이 좀 해보세요. 그래야 이 관계에서 상대도 해볼 것 다 해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더 이상 에너지 안 쓸 때까지 돼봐야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돼야 지금 내가 힘든 원인이 도대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아셨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4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저는 지금 이 리딩을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 이유가, 알기도 하고 모르겠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알 것 같다 쪽에 해당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이 없어요. 재회에 대한 큰 고민도 사실 많이 체념한 지 오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운 기분으로 멀쩡히 잘 지내고 있고 뭐 나름 썸 타는 사람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스물스물 생겨나는 이때에 썸 타는 사람과의 기류를 보고 싶다거나, 그게 아니면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혹은 과거에 너가 누군가가 됐을지언정 너가 지금 나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난 지금 사실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혹은 두 번째, 난 지금 괜찮고 잘 지내고 있고 한데 그냥 들어와 봤다. 딱히 뭐 누가 생각나는 건 아닌데 뭐, 그리고 심지어 썸도 잘 돼가고 있는데 그냥 왠지 느낌에 그 사람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면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 지유님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막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밤낮 없이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로 가셔서 이거 듣지 마시고 다른 번호를 뽑으셔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은 사실 지금 이 4번 카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갈게요, 리딩을. 자, 4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변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즐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는 오로지 자기 관리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다고 했던 분 있을 거고, 나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그 사람 덕분에 계속 웃음 짓게 되고 연락하면서 좋고, 그 사람도 나도 서로 이 느낌이 이건 분명한 그린라이트다 라고 느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뭐 다 좋은데, 여러분의 자존감도 이제 많이 높아져 있고 다 좋은데, 상대방이 여러분, 그 사람, 그 누군가가 됐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확 휘두르고 확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켜만 보고 있는 느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재회 상대라 봅시다. 내가 지금 재밌게 썸 타고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이 카드를 썸 타고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지나갔던 연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여러분 뭐하고 사는지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SNS가 됐건, 여러분들이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이 됐건, 여러분들이 무슨 채널을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다른 SNS를 하시던지,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오늘은 어디 갔고, 무슨 옷을 입었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굴이 많이 달라졌고, 누구랑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계속 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연락할 어떤 정확한 의지도 없어요. 근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연락은 해야지. 언젠간 연락은 하고 언젠간 내가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느낌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내가 SNS에 우울하다,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외롭다, 막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 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적어놔도 이 사람은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곁에 다른 누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건 뭐건, 아니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건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진이나 글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멀쩡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연락해가지고 내 자존심, 그죠?
망가질 필요 없겠죠. 확신도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시 연락한다 그래서 받아줄 것 같은 확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재회 상태 넘어가서 썸 타시는 분들, 깨진 썸이던 아니면 무던 썸이던 봅시다.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의욕은 넘쳐요. 연애를 하고 싶은 의욕도 넘치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은 의욕도 넘치고 뭐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표현도 했고 많이 했다고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확 끌어갈 수 있는 확신이나 결심이 서지는 못한 상태예요. 많이 있는데 행동은 많이 해놨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아직까지도 깔려 있어요.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의외로 마음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번분이 본인이 아니어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본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고 나 말고도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있을 것만 같고 얘는 아쉬울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나려고는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갖고는 있지만 때를 계속 보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카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라도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지, 연락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페이스에 굳이 뭐 말려들어서 내가 뭐 먼저 용기 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왜냐면 이 사람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철저히 계산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손 내밀 필요는 없고 이 사람과 지금 좋게 썸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만 정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조금 줘도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확 나를 끌어올 수 있게. 너무 내가 콧대 높아 보이지는 않게, 너무 아쉬운 거 없어 보이지는 않게. 재회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미치도록 몹쓸 짓을 하고 떠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나도 그냥 어느 정도 생각 있다면 나도 뭐 차단은 한번 슬쩍 풀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정도는 하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언젠가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럼 좀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좀 회복될 것 같다. 이렇다면 그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굳이 손 내밀어 볼까? 이러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지금 아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예요. 올해.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5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5번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분하고 꼭 만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같이 계속 함께? 막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이실까요? 5번 분들이 많이 답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이 지금 좀 감정들이 아직은 완전히 추스러지지 않은 감정 상태예요.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헤어졌다 만났다 연락이 닿았다 끊겼다 이러는 상황도 조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5번 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원만한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하고 잘 될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나는 원만한 상태에 썸을 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그냥 잘 될까를 보고 싶으신 거라면 차라리 오늘 주제가 아니라 다른 리딩의 주제를 들어가시거나 적어도 오늘 주제의 다른 번호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잘 흘러갈까에 대한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는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 우리 관계가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기대가 없다는 얘기고, 의견이나 우리의 그 대화 방식이나 타협점을 결국에는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상대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서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뭔가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양쪽 다 조금 불안하거든요. 상대방도 이걸 알아요. 나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했고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다시 뭐 연락이 닿게 됐고 해도 우리 또다시 이러다가 연락 안 하게 될 거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상대는 너무 알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만날까?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 네,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다시 만나고 싶어는 하는데 힘들 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다시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말고가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면서 다시 시작돼요. 오히려 다시 만나면 그때부터 문제는 제대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작 다시 만나시면 그게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이 5번 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못 잊어서도 아니고요. 그건 지금 내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 감정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면 사람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건지를 정확히 모르고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5번 분들이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5번 분들은 지금 막막한 이유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처럼 저 사람하고 만났던 때로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발길이 글로 가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게 되고,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보다가도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이 정말 그립고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누구랑 헤어졌다고 어떻게 당장 멀쩡해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내가 배신을 느꼈다고 해도,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도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좋았던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았던 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정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나한테 강하고 자극이 됐었다 보니까 왠지 자꾸만 다시 이어질 것 같고, 자꾸만 다시 만날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다시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습관, 그게 지금 나한테 가장 큰 고통이지, 내가 이 사람을 막 사랑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막 이래가지고라기보다는 그저 이 습관 때문이고 사람에 대한 중독성 때문이고,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관계 패턴.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 B, C하고 모두 동일한 관계를 맺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A와 있을 때 나의 역할이 B와 있을 때 이 사람과 나의 역할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 그것처럼 우리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 패턴이 늘 이래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나도 분명히 힘들 걸 알아. 너무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뀔 거라는 걸 알아. 그치만서도 막상 그렇게 됐을 땐 다시 그냥 만나버릴까 하기 자꾸 생각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고 싶어는 해요. 만나고 싶어는 하는데 이게 엄청 대단한 느낌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얘도 나를 못 놓지 않을까? 얘도 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딴 걸 하다가도 다시 연락 오면 은연중에라도 다시 내 연락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오히려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리딩을 들었는데 맞아. 근데 그러더라도 연락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생은 하시고 조금 더 고생하시고 거기서 진절머리가 나야 이 관계가 끝이 날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기분이 막 너무 나쁘다.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해? 뭐야? 나는 널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잘 된 거고 여러분들은 안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또다시 안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의 카드가 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리딩 들었는데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왠지 내가 받아줄 것 같다는 결과를 듣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오면 일단 연락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말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하시지 마시고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든 말든 여러분은 그럼 적어도 여러분의 일상을 잘 보내고 계셔야 돼요. 다만 누구의 탓도 하지 마세요. 날 힘들게 한 게 상대라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익숙해진 거고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내 아픔도 어찌됐건 내가 선택해서 덜 힘들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불편하고 내가 편한 길 선택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고통스러웠던 이 패턴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된다면 뻔해요. 또 힘들어요. 그래. 와라. 대신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